최근에 며칠간 유세 방송 출연을 네. 통해서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는 공약. 네. 이 공약이 제 이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개미 투자자들도 많으니까. 아, 그럼요. 좀 물린 사람 많아요. 뭐 세계적인 투자자 이 짐 로저스도 네. 이재명 이제 후보 네. 지지 선언도 하고 평화가 이제 경제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원래 한반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를 보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실무 분석까지 하겠죠. 그런데 이 전체 큰 흐름을 보는 거는 이제 그건 최종 CEO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눈에 보여요. 좀 네. 넓게 보면 제일 큰 게 한반도 안보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남북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완화 또는 해소된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도 그 요건만으로도 한 20, 30%는 가뿐하게 오를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또 한 가지를 보면 그 시장 내에 그 불공정성. 불공정성. 주가 조작해도 힘만 세면 괜찮더라. 이런 시장에 누가 가겠어요? 절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재능순 이런 그런 소리 말까지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미국으로 막 전문 투자들이 예. 가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국내 시장에 사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대주주들 네. 마음대로 회사 분할해서 알맹이 빼먹기 아. 또는 자회사 만들어서 부당 거래해서 회사 자산 빼먹기 이런 걸 이제 철저히 못하게 막고 네. 정보의 공평성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용 행위 이거 엄정하게 규제해야죠. 근데 이런 것만 좀 해도 또 이제 산업 정책 방향만 뚜렷하게 제시해주고 네. 이것만 해도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이익 개선이나 이런 게 안 돼도 네. 지금 이미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저는 그게 많이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봐요. 예. 제가 맨날 한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만으로도 3,000원 넘길 거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주가는 경제는 심리고 주가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 투표 열심히 하시고 네. 정권을 바꾸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 희망이 그게 생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마치 홍매화처럼. 그 딴생각하시는데 하지 말고 홍매화 일찍 피는. 예, 그냥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신호로 매화가 피잖아요. 그렇죠. 그 매화가 이제 눈 내리는 속에서도 피지만 그러면 봄이 오는 거예요. 예, 이 주식시장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시장. 저도 주식 펀드 샀어요. 판단하고 많이 있다. 올랐더라고요. 그새 판단하고 있고 이제 뭐 일정이 촉박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릴 네. 시간이 다 되어 오고 눈치를 있는데, 주는 예. 네. 김태현 실장이 이제 네, 맞아요. 조금만 더 하십시오.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세 현장에 많이 다니고 경정 투어 보고 하면은 네. 지금 시민분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또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오마이뉴스에서 발행한. 오마이북에서. 오마이북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 또 여기에 약속이 난 것처럼 여기 뒤에 네. 중요합니다. 있는데, 이 책. 제가 이번 내란 과정, 그리고 예. 제 이제 소회, 그리고 주요한 문헌들을 모은 건데요. 많은 국민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하시고, 그래요. 이게 눈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제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네. 경호팀들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 접근을 못하게 해가지고 경호가 문제다. 하는데 예. 이거 일부러 사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일부러. 주변에 막 또 네,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부러. 홍보 목적도 있는데 네. 변호사비 하라. 변호사비하고. 제가 지금 11건 5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비용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배가 막. 제가 되든 말든 네. 훈련된 검사가 기소해서 음. 그 유능한 검사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3, 4년 지난 다음에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때는 이미 패가망신한다 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패가망신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렇죠. 너무 불안하죠. 네. 저는 아마 이 엉터리 기소된 거 다 합치면 징역 100년을 받아야 될 거예요. 참. 여러 건에. 저는 어떤 한 일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되려고 확신하니까 좀, 변호사니까 좀 덜한 면도 있는데, 보통 일반 국민들은 불안하죠. 그럼요. 판사가 반드시 옳은 판결만 한다고 믿을 수 없잖아요. 네.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당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하죠.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요. 그 준비하는 것 힘듭니다. 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변호사 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저를 마구 기소해 놓은 거죠. 다 걸어놓고. 그래도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도와주신 덕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동지로 느껴진다. 이 네. 책을 맞습니다. 사서 함께 하신 분이 동지로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마 지금도 이게 보시고, 이거 책 꼭 봐야 돼. 이렇게 말씀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 후보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힘도 바로 국민들이죠. 예. 근데 여기 써있는데 진짜입니다. 국민이 결국 합니다. 국민이 합니다.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네. 그 정치인을 움직인 게 국민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잠시 반항하는 그런 못된 정치인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이 골라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박근혜, 윤석열. 그렇네요. 지금도 반항하죠, 끝까지. 저항하지만, 네.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제압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국민의 나라, 국민 주권 국가. 그 국가를 향해 가죠. 우리 국민들 정말 위대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던 것도 결국 국민이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 힘으로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제가 그 펜으로 막 언론의 왜곡, 조작, 공격, 명예살인을 기도했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네. 국민들이 도와주신 덕에. 소문 내주고, 변명해주고, 지지해주시고, 그래서 살아남았고. 예. 마찬가지로 이런 물리적 가해 행위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신 덕이죠. 작년 12월 3일에도 저 사당동 지하로 끌려갔다가 저 백령도 가는 배 타고 폭사되는 거의 운명이었는데 국민들이 정말 맨발로 슬리퍼 신고 저 반팔티 입고 그 한겨울에 뛰어나와서 지켜주신 거죠.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민의 집단 지성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 최근에 이제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자. 이것도 강조하시고. 공정과 상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지난 대선 때 제가 많이 들어봤던. 제가 진짜 대한민국이란 말을 만든 이유가 가장 부정의한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해요. 네. 정의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 그러게 말이에요. 그 왜 그래 되는지 아세요? 왜요? 전두환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었는데 정의사회 구현이 그 사람 모토였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가장 불공정의 극치였죠. 가장 몰상식했죠. 네. 가장 비윤리적이었죠. 공정과 상식을 말해놓고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 그럼 뭔가 그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의 제자리를 찾아주자.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자. 진짜 공정한 나라. 네. 진짜 상식적인 나라. 진짜 국민의 나라. 진짜 붙여야 돼요. 진짜 공정한 상식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울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틀 뒤면 이제 공직선거운동 마무리되고 모레입니다, 그냥. 본투표 진행이 되는데 그 김태경 실장도 계시지만은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진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방탄복 때문에.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다 젖어요. 젖고 이제 감기가 자꾸 걸려요. 차는 약간 선선한데 선선하고. 완전히 땀으로 젖어버리니까요. 빨리 말려야 되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약간 콧맹맹이 소리가 좀 있어요. 거의 끝나가네요, 벌써.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듣고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시청해주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이 책 많이 사주신 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동지로서. 이제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모레가 선거일이고. 보통
모레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SNS로 선거운동하는 건 다 허용이 됩니다. 선거 당일에도. 저도 그날 열심히 SNS만 이제 막 동네 다니면서 말하면 안 되니까 SNS로 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SNS를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선거 당일 정말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투표 동료는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변 분들 꼭 투표하게 해주시고 이게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뭐 김모 씨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가장 아마 투표의 가치가 높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 아마 이번 투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새겨주시고 자식들에게 집 사서 물려주고 좋은 대학 보내서 학력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공정한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군사 쿠데타나 하고 경제는 다 폭망해가지고 길거리에 거지들이 오가는 그런 나라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 군사 쿠데타 독재 때문에 완전 망해버린 나라 진짜 많거든요. 아시아에도 남미에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정말 문화 강국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한 그런 나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표에 달려있다. 그 말씀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